잘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후보 모시겠습니다. 최문순 후보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면접은 10분간 압박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방금처럼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마스크를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님들께 네, 질문권을 넘기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블라인드 면접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특히 바람직한 교육의 공정의 관점에서 목적과 방법을 우리 국민 면접관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무상 등록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과 이 교육 격차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지금 학력은 준 신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등록금,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무상 등록금만으로 이런 학력이 준 신분화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방안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좀 큰 틀에 무상 등록금을 제가 왜 주장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난 한 70여 년간 성장 국가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지 국가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근데 복지 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직업하고 하나는 가족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이게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목표는 완전고용입니다. 완전고용이 복지국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완전고용을 이루어서 가장이 돈을 벌도록 하고 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가족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기, 육아, 그리고 하나는 교육, 하나는 집. 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통틀어서 이 네 가지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은 우선 돈이 없는 학생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국가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2006년부터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왔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무상 등록금을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교는 2014년부터 등록금 없는 대학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우선 가장 기본적인 고맙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내년부터 하게 되면 1조 5천억이면 되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터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까 이제 육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기를 예, 그 정도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전고용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를 가자라는 주장은 네. 당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론이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론은 사실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당내에서 지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문순 후보는 지금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의 대전제, 그러니까 기술이 일자리를 줄인다,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술 발전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 고맙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배가 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차 분배가 있습니다. 1차 분배는 월급입니다. 2차 분배는 복지입니다. 기본수당 같은 거를 복지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돈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은 4만 원쯤 됩니다. 100대 1쯤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로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일자리를 통해서만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일자리를 늘리는데 모든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 금융제도라. 네, 청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특히 여성 청년들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남성 청년들하고 인식의 괴리도 상당히 큰데요. 어떤 조사에서 여성 청년들의 같은 경우에 삶의 가장 큰 불안은 오히려 일자리 문제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한없이 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라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성적 존재로만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그분들이 고귀한 인격체라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 자체를 인간의 존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모두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복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가난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에게 복무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구 복지국가의 철학입니다. 네. 예전에 그 공영방송 사장을 경험했던 후보로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언론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네. 미디어의 시장화를 통해서 공영 언론이 위축되고 이것은 곧 우리 사회 공론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사장을 경험했던 후보로서 공영 언론을 지켜내고 민주적 공론장을 이어가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당에서 KBS와 MBC 그리고 연합뉴스의 이사 선임권을 지금은 정치권에서 선임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부터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모든 규제는 대체로 이제 지상파라든지 공영방송에 집중이 되어 있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상업의 논리로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게다가 미디어가 이제는 그 융합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네.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포털이나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게 어떤 구별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이럴 때 미디어 관련 부처는 지금 그대로 예전의 어떤 관성대로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 기구는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 미디어 상황이 제가 기자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히 아주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전 세계 최하위인 상태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언론 개혁 운동을 왜 해왔나 하는 정도까지 자괴감이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신뢰도가 전 세계 최저 수준이 됐다는 것은 아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들의 정파성이 매우 심하고요. 상업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윤리도 실종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자본의 문제라든지 가짜뉴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이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미디어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의 틀은 그 답변은 그 정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지금의 언론의 틀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에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틀입니다. 그거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미디어 개혁위원회 시즌 2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 등록금을 공약하셨는데요.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등 등록고의 일반고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우선 기본 출발에서는 재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능력에서부터 기본 출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틀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의 철학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최문순 후보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내